15년 결혼 생활.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파트에 처가 식구 4명을 들여 살리고 그들의 생활비까지 대주면서도 홀로 계신 제 어머니에게는 양로원이나 가라고 소리치는 아내, 월세 40만 원이 아깝다며 평생을 바쳐 날 키워주신 어머니를 돈 태우는 존재로 치부하는 그 입에서 저는 결혼의 종말을 봤습니다. 자기 부모는 모시고 상대 부모는 버리라는 이 역겨운 이중잣대. 그 끝에서 한 남자가 내린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마지막 선택.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건은 평범한 가을 오후 남편 정현수 씨가 어머니를 뵈러 간 월세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원룸. 70대 어머니는 아들이 올 때마다 과일을 깎아내 오셨고 정현수 씨는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아내가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며느리의 살벌한 기세에 어머니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과일 접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몰라서 물어? 도대체 왜 맨날 여기 붙어 있어? 맨날이라니. 정현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어머니를 뵈러 오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하지만 아내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불편하다고 해서 집 따로 얻어 드린 거잖아. 이 집 월세가 얼마인 줄 알아? 나 몰래 매달 용돈까지 주는 거 다 알아. 그 순간 정현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된 계기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집을 차지하면서 어머니가 계실 공간이 사라져서였습니다. 정현수 씨는 마지막 인내심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그게 불만이면 다시 우리 집으로 모셔가면 되겠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 공간이 어딨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현수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철컥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정현수 씨의 명의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내의 부모님과 아내의 남동생 식구까지 4명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작은 방에는 처남 내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기 식구는 부대끼며 살아도 괜찮지만 어머니 한 분은 비집고 들어갈 공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조차 아깝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안 좋으면 양로원 가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키워주신 어머니.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시느라 당신의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를 돈 태우는 존재로 치부하는 아내의 입에서 정현수 씨는 더 이상 사랑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현수 씨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나랑 엄마 사이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 돈 아까워. 결국 참다 못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골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현수 씨는 15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너랑 내 식구들 정말 역겹다. 이 갈등의 본질은 단순한 고부 갈등도 경제적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적 착취와 공감 능력의 완전한 결여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아내는 결혼 관계를 동등한 결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원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자원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동생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남편의 부모는 제거해야 할 비용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무하다는 증거입니다. 양로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도구적 인간관, 바로 그것이 남편이 느낀 역겨움의 실체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람과는 정서적 유대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정현수 씨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제안하는 해결책은 경계선의 명확화와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첫째, 효도는 반드시 공평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소중하면 상대의 부모도 소중하다는 상호주의가 깨졌을 때 관계는 권력 구조로 변질됩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갈등 초기에 가계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가 부모님에 대한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독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배우자의 희생 위에 올려두는 행위는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법적, 경제적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며 상대방의 이기심을 객관화시켜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단호한 결단이 때로는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함께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서 폐륜적인 언사가 오간다면 그것은 관계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관계 종료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자의 부모 모독을 참아주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불행의 늪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참은 그 무례함은 내일 당신 부모님의 눈물이 될 것이며 모레는 당신 자녀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것을 묵인하는 모습은 훗날 당신의 자녀에게 부모는 쓸모없어지면 버려도 되는 존재라는 끔찍한 교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당신의 노년은 지금 당신 어머니보다 훨씬 더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한 이 남자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한 가장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아들이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인가요? 정현수 씨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